안녕하세요.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저번 주 실버게이트 이슈 이후부터 장이 참 지루합니다. 저번 주말에도 커다란 변동성 없이 무슨 심정지 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다 할 변동성 하나 없이 이제 0.5% 정도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오늘 비트의 방향성을 떠나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재미가 없고 조용하고 지루할까? 또 어떤 일정이 있나?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갑자기 메말라 버렸는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정보와 관점을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에 이미 공유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일정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일 00시 그리고 목요일 00시에 파월 의장 증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단타 스캘핑을 한다면 역시나 신경을 써야 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은 최대한 빠르게 보시는 게 좋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터치 또는 클릭 두세 번만 하고 10초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실시간 정보들 그리고 이런 관점들 챙겨보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공유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 발표가 있고 또 파월 의장의 증언 일정이 있는데 먼저 이 파월 의장 증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어떤 말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증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증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증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파월 의장이 그냥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험프리 호킨스 법에 따라 1년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연준 통화 정책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주인지만 봐도 그냥 가볍게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중요하게 봐야 할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번 7일 그리고 8일에 올 상반기 증언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증언은 FOMC 회의 금리 인상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증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강도 또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만큼 전 세계 시장이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증언이 있기 전까진 시장이 굳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예측할 필요도 없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파월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으니까요.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이번에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할지 아니면 또 다시 강한 긴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을 할지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역시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오늘 내일 비트가 오를지 떨어질지 이게 아니라 저 증언 일정이 있을 때 또는 저 증언을 했을 때 그래서 비트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거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의 비트 움직임보단 이 증언 일정에 맞는 비트의 변동성이 가장 궁금하고 그래서 저 때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작년 2022년 상반기 파월 의장 증언은 3월 3일 그리고 4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번과 같이 00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2022년 3월 3일부터 4일 당시 파월 의장 증언 일정이 있었던 비트 일봉 차트를 보면요. 이 증언이 있던 이틀 동안 비트는 단기 고점에서 단기 저점까지 마이너스 12.56%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비트 1시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비트 1시간봉 차트이고요. 저때 2022년 3월 3일 00시에 파월 의장 증언이 시작이 되면서 단기 저점까지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고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4일 00시에 파월 의장 증언이 시작이 되면서 단기 저점까지 마이너스 3.89%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때 증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2022년 상반기 파월 의장 증언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5bp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월 3일 그리고 4일 이틀 동안 단기 고점에서 단기 저점까지 마이너스 12.56% 하락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증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락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3월 3일부터 4일 비트 1시간봉 차트이고요. 파월 의장 증언이 시작이 되기 전 이때를 굉장히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를 하면서 증언이 시작되고 내리꽂는 그림이 아닌 3일과 4일 모두 파월 의장이 증언하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겠죠. 3월 3일 증언을 시작하기 전 단기 저점에서부터 4.58% 급등이 나와줬고 증언이 시작이 되면서 급등했던 걸 그대로 다 반납하는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4일 역시나 증언이 시작이 되기 전 단기 저점에서부터 2.28% 급등이 나와준 다음 증언이 시작이 되면서 올렸던 걸 다 반납하는 급락이 나와줬죠. 이번에도 이런 움직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25bp 또는 동결에 대한 언급의 기대감으로
작년과 같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지만 이번 증원 역시나 금리 인상과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할 것이고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해주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증원이 시작이 됐을 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또는 이번에도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은 내용, 또는 50bp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다는 내용, 그리고 동결에 대한 내용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땐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외치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50bp의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또는 여전히 인플레는 심하고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등 누가 봐도 좀 매파적인 발언 또는 강한 긴축을 시사하는 증언을 한다면 작년과 같은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말을 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파월 의장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역시나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예측인데, 그 예측을 하는 건 좋지만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포지션을 잡는 건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증언이 있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이 증언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급등을 노려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증언이 시작이 된 다음 어떤 말을 할지 보고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증언 내용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이때만큼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